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살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신살 개괄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겁살론. 겁살은 12운성으로서는 절지에 해당돼요. 끌어지는 거. 절지. 이게 느낌이 만약에 경금이면은 인목이 절지지 않습니까? 묘, 진, 사, 절태양생. 사금에서 이제 사중에서 경금이 장생을 하니까 이 절지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가져요.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 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제 12운성을 이제 공부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운성의 절지하고 어떤 느낌이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해석은 같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겁살이지 않습니까? 겁살이면은 아래 단계니까 사나 유나 축생이겠죠. 연이 이제 사회축생이면은 화생금 하니까 그 아래 단계 얘기죠. 아래 단계는 겁, 연, 반. 겁살은 인이고 연살은 오고 반한살은 술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겁연반에서 이제 이 겁살이란 얘기입니다. 겁살. 자,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인목은 겁살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겁살적인 자기 이제 일간을 쳤을 때 겁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절지예요. 그러면서 편재예요. 이런 세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경금이 편재를 자기의 궁성으로서는 이게 이제 부부궁이죠. 부부궁이란 말입니다. 해석상에서. 자, 자기 이제 신랑이나 부인은 편재 애인 같으면서 또 약간 스케일도 커요. 편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는 사회축생이라고 그랬을 때 자기에게는 왠지 적병 같아, 적장 같아. 어쩐지 좀 뻑차. 그러면서 이제 절지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는 약간 힘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굉장히 뭔가 끌어주고 힘들어. 그런데 여기가 이 자체에서는 절지지만 여기가 월에서 만약에 이제 힘을 받았다면은 이 절지로서의 어떤 그러한 느낌의 힘은 더 약한 거예요. 이게 일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인 같으면서 통도 크면서 뭔가 자기에게 부담이 가면서 그러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재지 않습니까? 재. 그럼 재는 자기한테 좋은 거잖아요. 재는 자기한테 좋은 것이니까 겁살이 뭐 도둑이니 적장이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돈이에요. 그럼 자기한테는 돈이지만 이게 신금이라 했을 때 연이 들어오는 신금이 인목을 이제 치고 들어와 버리면은 이건 신금은 비견이지 않습니까? 비견이 내 죄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축생 입장에서는 신자진이니까 이 신자진이니까 여기는 사회축생 입장에서는 여기는 망신살이란 말입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개망신 당하면서 자기 어쩐지 이 적군이면서 아군이면서 하는 그 자기 마누라를 건드려 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으로 그리고 사주를 놓고 전체적으로 쫙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목은 이 절지에 있는 겁살은 이것은 자기한테는 용병이란 얘기예요. 용병. 자기한테 좋은 거이죠. 그러니까 겁살이 반드시 나쁘냐 좋냐를 이 12신살만 가지고 따져서 사주를 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엉뚱한 협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협박만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사유축생이 아니고 여기서 또 사유축생이 아니고 뭐 신자진생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신자진생. 신자진생이면은 인호술이니까 신자진 수와 상경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마가 되는 거예요. 역마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역마 이따 배워갈 건데. 자, 그러면 신자신생 입장에서는 자기 마누라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마는 병지란 말입니다. 여기 역마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제 병지라고 여기 잘 보세요. 멈춰놓고. 그건 어쩐지 자기 마누라가 애인 같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기는 하는데, 뭔가, 대화 상대가 필요한 그러한 마음이 허하고 애로움이 항상 있는 여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성격이지만 이건 또 이제 재지 않습니까? 칩성으로는 재예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니면서 하는 재가 된단 말입니다. 돈이. 자, 그러면은 이때 신년이 왔을 때, 신년이 왔을 때, 이게 지살이에요. 신자신생 입장에서 신년이 왔을 때 지살인데, 이 지살은 굉장히 자잘하게 바삐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임이 있어. 근데 이 신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경금 일간 입장에서 이건 비견이니까. 이 다른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되지만 이 신금이 이걸 인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자기의 마누라 자리, 마누라를 손잡고 쎄쎄쎄하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오는 마누라를 데리고 가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자기 돈을 뜯어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는 얘기했을 때 사유축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겁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자진생이라고 했을 때는 역마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은 바뀌는 거야. 근데 십성으로 얘기하면서는 계속 이 십성으로는 여기를 편재인 상황이잖아요. 편재인 상황이고 또 이 절지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그러니까 12신살은 확정을 짓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겁살이고 안 좋다는 얘기하는 거, 월살이고 또 무슨 살이든 간에 이게 나한테 좋게 적용이 되느냐 안 좋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것은 기본 사주를 풀어가는데 이 십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육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부분이 자기한테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겁살이라는 또 경쟁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 재지만 자기는 재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적 성향이 있는데 겁살로 된 작용한 쟤는 항상 또 투기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아차하면은 그 투기에 돈을 떨길 수도 있어요. 떨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주 전체 돌아가는 것, 십성 전체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12신사를 풀어갈 때 그 기본 베이스를
맨 처음에 내가 개괄을 강의할 때 얘기한 그 베이스에다 두고 이걸 양념으로 끼얹어서 가는 것이지 이걸 주로 풀어버리면 사주 풍부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니까 머릿속에 복잡하기만 하고 사주는 안 풀리고 개별적으로 막 따로따로 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겁살이고 겁살은 절지에 대한 하는 얘기고 의지력, 적장, 경쟁성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적장, 손재, 탈재, 사기, 승부욕, 영모, 주동자. 겁살은 주동자고 재살은 동조자예요. 겁살이 겁살하고 재살하고 하냐 그러면은 아까 인을 얘기했죠. 사회축생을 얘기했어요. 아까 사회축생 기준으로서 인은 이건 겁살이란 말입니다. 겁살. 그 다음에 재살이면 이제 인 묘로 가겠죠. 이것은 사회축생에서 보면은 재살이래요. 재살. 목이고 여기는 금이에요. 사회축은 금이고 여기는 목이단 말입니다. 이게 들어온 목이라고 하면 있는 목보다 하나씩 있다가 하면 그 목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있는 금이 목을 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목이 약한 금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 들어오는 음이니까 여기는 왕지가 되냐 그러면은 그 반대쪽은 뭐야? 병사로 가는 거야. 이 금은 병사 묘의 그런 기운이란 말입니다. 왕 기운이 병사의 기운을 완전히 그 동양목이 와가지고 그냥 이 면도칼을 갖다가 뭉개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목이 이기는 거예요. 들어오는 놈이니까. 자, 재살이니까 여기는 일단 금목 상정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금을 이기기는 이겨. 근데 이 겁살은 여기가 인중병화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가. 화생금도 되면서 화극금도 되면서 나무가 이걸 이제 조져버리는 거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이 겁살하고 이 재살하고의 차이는 이 겁살 재살하고의 차이는 겁살을 한꺼번에 모두 다 털어가 버려요. 그냥 아주 뿌랑그를 전부 다 그냥 금으로 녹여버리고 화로 녹여버리고 나무로 뭉개버리고. 근데 이 재살은 딱 목표점 장동 안에 있는 다야반지 뭐 이렇게 그것만 딱 그것만 훔쳐가는 그러한 느낌이란 말입니다. 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밀, 거짓말, 가식, 과장, 경쟁성, 두고 보자 하는 복수심, 이 길에는 승부욕, 욕심, 욕망. 자, 승부욕 같아. 이 길에는 승부욕은 이기려는 승부욕이 이제 겁재가 들어있죠? 예, 겁살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까 겁살이 경인이었을 때, 여기 사유축생이었을 때는 이게 겁살인데, 재지 않습니까? 재인데, 이 편재인데, 이게, 편재인데, 거기도 승부욕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겁재처럼 강하진 않죠. 겁재처럼은 강하진 않은데, 그런 승부욕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프로기질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양인과 비교를 해라. 양인은 약간 육체적인 어떤 그런 힘을 쓰냐 하면은 겁살은 약간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겁살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잘 참는다. 속으로 계획한다. 두고 보자 하면서 겁살이 적장 아닙니까? 전투에는 천투라고 써지네. 전투에는 패해도 전쟁에는 이겨야 되는 것이 겁살이라는 그런 것이 적장이죠. 겁살이라는. 그러니까는 자기를 감추고 대인관계는 웬만하게 잘 진행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나는
이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 전투에는 내가 졌어도 두고 보자. 네 전쟁에는 이길 거야. 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절한 성정이다. 성패가 다단하고 인생이 격렬하다. 대운에서 오는 것이 특히 빨리 작용한다. 사주 전체 풀면서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인간의 욕망과 투쟁심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길을 남발한다. 욕심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이거 보자고요. 아까 인을 예를 들었어요. 인은 이제 사유축생이에요. 인은 사유축생 입장에서는 화생금이니까 이게 이제 겁살 아닙니까? 겁살. 이게 겁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갑 들어오죠? 갑이. 비견이면서 겁살이요. 그 느낌을 봐보라고. 편인이면서 겁살이요. 병화면은. 경금이면은 편제면서 겁살이야. 일간 얘기예요, 일간이. 무토면은 편관이면서 겁살이야. 임수면은 식신이면서 겁살이야. 이게 비견으로서의 듬직하고 간목으로서 갑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발전하려고 그러고 두려움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겁살이기 때문에 경쟁성이랄지 속전속단을 해서 무엇을 해가려고 하는 게 있고요. 병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편인이죠. 이것이 병인이면 이게 편인, 겁살편인이라 이거예요. 겁살편인. 그럼 편인은 생각하고 하면서 편인은 약간 왜곡된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꼬골창, 일반적인 편인은 이러한 꼬골창이냐 그러면 이 편인은 겁살편인은 이런 꼬골창이겠죠. 그러면서 속으로 두고 보자 하는 정적인 것이겠죠. 경금의 겁살은 편제니까 편제 겁살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판도 굳게 보고 변장도 좋으면서 한 판 딱 투기하려는 그런 성향도 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투기성이 있다고 이렇게 투기성이 있고 뭐 이 겁살을 먼저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십성을 먼저 해석해야 돼요. 십성을.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편관이에요. 편관의 카리스마. 그러면서도 이 겁살의 의미가 같이 내재된 거예요. 임수, 식신, 자기 명품 기술을, 자기 자존심, 이거 하는데, 남한테 절대로 내 기술력, 내 실력은 남한테 절대 질 수가 없어 하는 더욱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러기 때문에 이 12신사를 해석을 해 가는데, 하나하나 착착착착 가다 보면은 12신사를 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신사를 지금 12신사를 배운다 하더라도 이게 실무상에서 늘 이렇게 풀어봐야지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12신사는 이런 것이네 라고 이렇게 풀어가는 그 느낌을 이해를 하고 가는 거 이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시간이 가야 됩니다. 12신사 요것은. 자, 그리고, 아랫단계 삼합의 첫 글자, 신자지이면 사유축의 첫 글자인 사가 겁살이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따르게 읽어가는 거예요. 12운성으로 절지에 해당한다. 12운성 절지 심리 참조. 연지 삼합 기준으로 제살, 장성은 충하는 글자의 사촌이며 선봉장이라 한다. 인신사에 연지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제살을 충하는 글자의 사촌이며 이건 아무것도 아닌 말을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아까 이게 이제 아까 그 설명했죠? 사유축이에요. 연지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겁살은 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살은 묘죠. 이거 제살이 적병이에요. 이제 이건 충하지 않습니까? 인묘지니까 그걸 사춘이다 이 말이요. 에? 사촌이면 선봉장이다. 겁살은 첫 글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신 사 해가 겁살이 되는 거예요. 기존 틀을 걷어내고 이렇게 디귿자야 돼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다음 주자이다. 개혁. 대운에서 겁살대운이 왔을 때 12운 상황과 관련된 게 어떻게 엮어지는가, 이걸 잘 보고 해서 그래야 돼요. 기존 삼합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기운으로 겁탈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어떤 혁명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사유추, 여기는 인오술이라고 그랬죠. 인오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자진이에요. 아랫단계, 윗단계. 예, 건너편은 해, 역제어로는 해묘이죠. 이제 이런 구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겁살은 기존 틀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다음 주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인이 이 해묘미 그룹의 사촌간이잖아요. 사촌간. 운이 들어올 때 인묘진사 오미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운이 쫙 흘러갈 때. 그러면은 이 사유축이라는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이 들어와서 겁살이 들어와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묘가 들어오니까는 그 제살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명하고 엎어진다는 그런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장은 은폐된 곳에서 나타나니 우연스러운 돌발 사고와 같은 현상이다. 겁살이 있으면 외부에 보이지 않는 곳, 외부의 방해, 타인에 의한 잘못, 누명, 고자질 등이 생긴다. 겁살은 차, 폭행, 방한한 건물 철거, 강탈, 입원, 수술, 세금 박멸, 강제 구속 의미가 있다. 겁살이. 그러니까 겁살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의미를 그냥 저 의미로만 생각해 버리면 안 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사유축이면은 겁살이 인이죠. 인이란 말입니다. 겁살이 인이에요. 그러면 인에서 무일간이라고 가정해보자고요. 무일간이면 이 겁살은 이거 편관이 되는 거죠.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자, 이렇게만 이제 12신사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외웠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지지도 않아요, 그게. 자,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인이 왔다고 보자고요. 그럼 편관이 들어온 거야. 편관이 들어오면 편관이 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경우일 때 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호술 합이 되면서 인호술 합, 이제 화국으로 가려는 그런 상황이죠. 화국이면은 인성국이죠. 이런 형성을 이제 꾸며가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 겁살인데, 겁살이 자폭행 철거라고 했을 때, 이 술은 자기로서는 이게 비견이란 말입니다.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나한테 힘이 되는지, 내 돈을 털어가는지, 이건 구조를 전체를 봐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인이 와가지고 자기 비견과 함께 겁살 편관이 와서, 편관이 오면서 인하고 술하고 합을 해가지고, 인이, 편관이 오히려 비견을 잡아서 자기 돈을 못 돌아가게 잡으면서도 정신적인 인성국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문서상의 문제가 뭐 있을 수가 있겠네? 에?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편관에, 인이 들어오면서 편관의 작용을 이 비겁을 건드려 가니까 크게 참 이게 되겠냐 이거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라 이거야. 약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일주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되냐. 그럼 인목에서 보면은 여기가 무술, 무오, 인호술 평야하구라고, 무자로 볼까요? 지금 이건 자기 죄예요. 자기의 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자락에 있을 때, 자기 인이 들어오면서 편관이 들어오잖아요? 편관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 자하고 인하고는 따로 격각을 치는 상황이죠. 그러면 격각을 치니까 자기에게는 특별히 자기에게는 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십성이 먼저 해석을 해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가 신이 있다고 가정해보면은, 신이 있다고 이제, 월해가 신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신은 무토 입장에서는 식신 아닙니까? 식신? 자기 어떤 일하는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이 들어와 볼까요? 그러면 인이 편관이 들어오면서 이 신하고 딱 맞춰대니까 이 신은 이 식신이 인신충하면서 이 편관을 식신이 식신 제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식신 제살하고 있는데 이 겁살이 차, 폭행, 반항, 건물, 철거 이것까지 갈까요? 철거 차 박으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해결해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기는 병이 있는데 병이 오고 있는데 자기가 약을 갖고 오기 때문에 딱 해결을,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결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편관인데 편관이면서 차빙이 뭐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지금 들어오는 거야. 지금 겁살로 들어와. 아이고 무서워. 근데 자기가 식역서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굉장히 난제가 있겠죠. 그냥 무난히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자구를 하나씩 애웠을 때는 해석 안 되는 거예요, 사주. 그러니까 겁살의 느낌이 어떤 것이다라고 관념적으로 오히려 알고 가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첫 강의해놓은 거 그것만 제대로 아는 것이면 돼요. 에? 근데 지금 쭉 이렇게 가면서 여기는 이제 12신살 풍수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네 하고 이제 감으로 느끼고 오히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감으로 일일이 하나씩 이 12신살을 강의하기 위해서 하나씩 사례를 갖다 붙이고 하냐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1년 강의를 해요. 1년 강의를. 답도 안 나온 얘기예요. 근데 1년 강의 들어봤다 해서 그거 풀리지도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딱
이해를 하고 가 있어야 돼요.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불같은 기질, 과단, 과격, 투기성, 경쟁성, 질투심이 아주 강하다. 이 겁살이 있으면 그런 성향이 어떤 십성에 붙어있든 간에 그런 십성이랄지 그 육친에 아까 이 이제 사회축생인데 인이 이게 이제 여기가 월이에요. 월이면 이게 이제 부모 형제 궁이잖아요. 월이 십성으로 어떠냐 그것과 그 십성이 기준이면서 그런데 그 월에 있는 부모가 형제가 그러한 투기성, 경쟁성, 질투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십성이 어떤 육친이 어떠냐나 관계없이 이렇게 해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양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념이 살짝 이렇게 감으로만 이게 보니까 딱 사주를 펴놓고 보니까 아우 자기 부모 이게 자식 자리가 이게 굉장히 인성이면서 겁살일 수가 있어요. 인성이면서도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시기 질투가 있겠구나. 이렇게 인성이니까는 정이 들어있으면 굉장히 착하고 뭐 학문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에 양념으로 살짝 그런데 약간 얘가 시기 질투심도 있고 옷꼬라지도 조금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12신살은 자기도 이 사람이 인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인성적인 것으로만 지금 자기가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아주 본성 속에 숨어있는 코드란 말입니다. 이 신살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 그러면 이거 설명을 해주냐고 내가 어쩐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꾸집어내가지고 막 너는 겁살이 있어갖고 큰일 났다 이렇게 안 돼. 겁살이란 도전적이며 호승심이 많으며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정신도 있다. 겁살은 남이 나에게 잘할 땐 성인 군자처럼 굴지만 한 번 수틀리면 잔혹하고 냉정하다. 적장이니까. 겁살이란 주로 전쟁터의 논리로 벗어나지 못하므로 성패와 기능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남에게 억압당하는 삶을 살기도 하며 부동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부동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십성이 예를 들어 아까 신이 있고 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유축생이라고 그랬을 때 겁살이지 않습니까? 사유축에서는. 근데 이 식신을 오가 있어가지고 또 오가 대운에서랄지 들어오면서 어떤 작용해가지고 이 식신을 이제 마탱이를 보내버렸어. 힘다가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 겁살이 쫙 들어오냐 그러면은 평관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비리비리한 신금이 되어버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때 이제 압류나 매각 등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을 잘 보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금 현재 12신살을 가고 있어요. 12신살과 장명 이 부분은 사주를 그 전까지 제대로 다 풀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주 안 풀린 사람들이 장명하기 이거 장명 그거 뭐 짝수 맞춰서 숫자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 일반 사람도 한 2시간이면 배워버려요. 사주가 안 풀려가지고 장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주 정확하게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장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주가 돌아간 것도 모르고 장명을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오행이 뭐가 어쩐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주 같은 경우에 보냐 그러면은 거기에 물이 들어가 봐요. 물이 들어가려면 세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태강 수가 없다고 해서 태강 들어갔다가 하면은 완전히 더 불나버리는 거예요. 수소폭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행이 수가 없다가 오행은 거기다 이름 속에 넣어줘가지고 균형이 맞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건 사주를 풀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말들이요.
사주를 정확하게 풀어야지만이 이름을 칠 수가 있어요. 이 12신살도 사주를 이렇게 아까 12운선까지 해서 쫙 풀 줄 알아야지만 이것을 타타타닥 돌아가야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쉽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얘기했고, 겁살이 양인과 있으면 흉신이면 강도, 강간, 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인과 겁살이 같이 동주를 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양인의 이 경쟁성 있겠죠? 겁살에 겁탈하려는 그런 기운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겁살이 인선이나 상관이면은 지적 재산 도용, 상표 도용, 표절을 잘 하게 된다. 겁살이 도화와 있으면 흉신이면 주색 잡기, 여자면 몸을 풀고 남자는 여자를 겁탈한다. 모르겠어 이것은. 여자가 관성에 겁살이면 남자에게 돈 뜯긴다. 비견이 겁살이면 친구 때문에 돈 뜯긴다. 아까 갑인 얘기했죠? 갑인, 사회축생. 그러면 이거 겁살이면서 비견이네? 그런 것을 잘 봐봐야 된다고요. 중첩됐잖아요. 비견, 내 돈 뜯기는 거. 겁살, 내가 뜯기는 거. 이거 두 개 중첩됐으면 거의 확실하다. 아까 중첩됐을 때 잘 봐줘라. 근데 비견인데 이게 겁살이 아니다 가면은 다른 사회축생이 아니고 다른 생이라고 하면 좀 또 다르게 해석되겠죠. 자, 그리고 남명의 재성이 겁살이고 귀신이면 배우자로 인한 파산 가능성이 있다. 남명의 재성이 겁살이고 귀신이면 배우자로 인한 파산 가능성이 있다.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사례를, 지금 여기 쭉쭉쭉 예를 드는 사례들을 이렇게 딱딱딱 해서 예를 들려면은 엄청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 풀다 보면 딱딱 이런 게 나옵니다. 겁살이 관성이면 겁살 작용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 어울린다. 의료. 아까 무토에서 인이 있는데 사주생이잖아요. 겁살의 편관이잖아요. 겁살의 편관. 인목이 무토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제 편관인데 겁살이야. 편관에도 이제 관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 건축, 세무 이런 쪽으로 가냐 그러면은 자기 딱 직업 제대로 맞춰 가는 거죠. 부부간에 남편이 도박을 하거나 손버릇이 안 좋고 폭력성이 있다. 비견 겁재 양인이 많은 사람은 95% 이상 산재가 있거나 몸을 다친다. 자기 힘이 좋아서 비견, 겁재 경쟁력이 있어서 장인 전쟁터라. 망신 겁살이 7살이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은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으나 건드리면 맹렬하다. 망신, 이거 망신 겁살이 7살이면은 이제 편관이에요. 이제 편관이고 망신하고 겁살하고는 이런 경우는 어떤 망신 겁살이냐 그러면은 아까 인에서 사회축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겁살이에요. 그러면은 망신이 되려면은 망육철이니까 윗단계니까 갑인이야, 갑인. 갑인은 갑은 목운동이니까 인옷은 화운동이죠. 목생화니까 갑 입장에서 인을 보면 이게 망신이라 이거 말이에요. 망신이죠. 그리고 사 입장에서 사유축 입장에서 인을 보면은 이게 겁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게 망신이면서 겁살이다 이 말이에요.
겁살이 망신이면서 겁살이, 망신이면서 겁살이. 이거 이제 인목이다 이거요. 그 이게 간지동치로 굉장히 이제 힘이 있는 거이죠. 칠살을 건드리면, 칠살은 신이에요, 신. 맞죠? 칠살을 건드리면. 간목 입장에서는 경급이 칠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죠. 그럼 인신충을 하면은 이 말이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원하는 카리스마가 있으나 건드리면 맹렬하다. 자, 여기서 이건 이제 인하고 신하고 이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다가 하면은 이 사람 평관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감성적이면서도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견을 갖고 있어요. 비견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뚝심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딱 이거 느낌만 봐도, 이 느낌으로 딱 엮어졌으면 이 느낌만 봐도 이 사람 굉장히 한 카리스마 하면서 굉장히 점잖은 사람 아닙니까? 에? 근데 이 사람을 그냥 건드려버렸어. 그러면은 인사신 나와보려고 그러지. 인사신 나와보려고 그냥 아주 사정없이 그냥 맹렬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앞으로도 그렇게 자꾸 하다 전부 다 이게 설명하고 가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해서 사주를 풀어가는데 이 각 패러그램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사주를 놓고 스스로 무엇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 보셔야 돼. 그러면은 뭐 역제월 망육천 뭐 있지 않습니까? 지장화 그리고 이제 거변반 막 이런 것들이 뱅글뱅글 이제 이거 만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파라그래프 보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근데 여기는 십성이 먼저입니다. 십성이 먼저예요. 이것은 양념이에요. 사주에 금금목을 할 경우에 겁살이 있으면 잘나냄. 명수선 내일을 인자로 본다. 겁살이 길시면 정치, 검찰, 군인, 의료, 운동성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 인연이 있다. 겁살은 절치부심하는 깡다구도 되는데 사주에 하나 정도 있으면 프로길로 작용할 수 있다. 일지에 사사해가 망신겁살이면 쌍둥이하고 인연할 수 있으며 주생을 바뀔 수가 있다. 겁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자가 연자로 돼 있으면은 그 기운이 뻗쳐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쌍둥이와 인연할 수도 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 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겁살을 띈 자식은 대개 좋지 않는 인연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돈을 불탈하는 자식이다. 볼까요? 아까 인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축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겁살이란 말인데 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겁살인데 기일간이라고 가정해 보게요. 그럼 이건 정관이잖아요. 이게 정관. 깔끔한 정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자식은 정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이제 성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식 가르치려면 돈 들어가야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기가 여기가 묘가 아니고 이제 을일간이라고 했을 때 을에서 보면 이는 이제 겁재잖아요. 겁재가 자식 자리가 있어. 이때는 겁재니까 자기 재산을 분탈해 가는데 이게 겁살이니까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해가는데 기토에서 정관으로 갔을 때는 이것은 교육이랄지 뭐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 근데 이것은 이제 돈이 적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돈 들어가는 것이고,
을목했을 때 인목이 겁살로 작용했을 때 이것은 돈 사고를 쳐서 돈이 띠끼는 거야. 그냥 이거 설명하는데 기본 논리가 먼저고 이것은 양념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설명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살보다는 사전 기본이 먼저다. 그에 대해서야지만 이걸 얘기를 하고 이걸 다 만들어 갈 수 있다. 겁살이 운에서 오면 명예, 재물,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건강을 뺏길 수 있으니 조심해라. 겁살이 기운이면 경쟁에서 우월한 상황을 만났으니 시험, 선거, 승진, 입찰, 대회 우승이다. 겁살이 일간이 봐가지고 겁살이 아까 얘기했죠? 기토가 운이 오는데 사유축생이에요. 그러면 기토. 정관 오잖아요. 정관이 겁살이야. 그러면 사정없이 정관 역할을 해본다 이 말이요. 응? 겁살이잖아요. 겁살이면서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벼락같이 남들 다 아웃시켜버리고 자기가 성결 입찰 승진 해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기토였을 때 각각 일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얘가 기토였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거입니다. 갑신 경인은 절제해라니 겹살 작용이 일어난다. 해묘명상은 신, 사유축생, 인, 부부 다툼. 이 사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겁살의 방향은 재건축이나 강저 철거해야 되는 건물이 있는 방이다. 자기가 이제 사유축생이면은 겁살이 있는 방향은 동북이죠, 동동북이에요. 그거 이제 옛날 얘기예요, 이건. 겁살, 천살, 장성, 화개살 방향은 못을 받거나 고칠 경우 동토가 난다. 옛날에 지금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무속하신 분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 동토가 났니 어쩌니 하면서 이걸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신살 풍수랄지 그런 부분은 이게 전부 다 각 별로 쫙 뽑아가지고 뒤쪽에서 또 쫙 못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자고요. 일단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이제 사주 풀면서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하냐 그러면은 참 손님들한테 말거리가 참 많아져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라고요. 겁살에 망신이 추하면 자신을 소모시키고 재산 낭비를 하게 된다. 겁살 방향은 임시로 피난 이사하는 방향이다. 겁살 플러스 연살은 친구와 어울려 유용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불성실할 수 있다. 겁살, 연살, 반한살 삼합이 되면은 투자로 재능이 드러나 말 한 장에 오르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겁살, 연살. 보자고요. 사유축생 입장에서 겁살, 인, 연살, 오, 반한살, 술. 이게 삼합이 됐죠? 투자로 재능이 드러내 말 한 장에 오르는, 그러면 이제 개수일간이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묘가 아니고 인오입니다, 이거. 글씨가 오자같이 쓰였네. 인오술이에요, 인오술. 자, 재와, 여긴 재죠? 여기는 관이죠? 이는 수생, 목하니까 이것은 식신이죠? 식신생재 재생과 이런 얘기네?
그리고 인호술 이게 가니까 이것은 화국이잖아요. 삼합이 됐습니다. 이제 사주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이건 제국이죠, 제국.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말 한 장에 반 한 살 이게 말 한 장이잖아요. 말 한 장 트로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겁살, 연살, 반한살은 음란하거나 지나친 준비성으로 낭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사주 상황에 따라서 아까 인호술을 했는데 여기가 병화일간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겁살, 연살, 사생이 사나 유나 축생이에요. 축생이. 그래버리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삼합이 이루어졌다 가면은 병화일간이다 이거예요. 사생이니까 겁살, 연살, 반한살이 있어요. 겁연반이 있어요. 근데 병화니까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비겁국이 되었잖아. 비겁국이. 컨치거리를 할 수가 있다. 돈 들킨다. 이런 것을 마저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겁살, 반한살을. 자신이 준비한 기득권이나 비품을 동안난 당할 수 있다. 원진겁살, 도박이 있고 경쟁에 따른 질투심도 심해지며 노력 없는 대가를 바랄 수 있다. 사생, 유생, 인겁, 묘생, 신겁 뭐 이런 얘기예요. 공망겁살, 간사하고 도백이 있다. 여자들 생리 때 도백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무슨 때 여자들은 백화점에서 뭐 하고 어쩌고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여러 곳은 이제 죄로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냐고만 그것은 죄로 치면 안 되지.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뭐 가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자들이 무슨 그 죄냐고 그 생리적으로 그러는 것인데. 도적겁살, 겁살이 귀살, 관살과 중척되면 도적 강도 간제수다. 허가난 도적은 정보요원 스파이다. 그러니까 겁살이랄지 똑같아요. 겁살, 뭐 편관 이런 종류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 관계통으로 가버리면은 대길이다 이 말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부 방향으로 겁살 방향은 조심스럽고 언젠간 수리해야 할 공간이다. 겁살, 목재물. 신겁살, 금속물, 해겁살, 물계통이고 사겁살은 화력물을 다루는 적이 있다. 겁살 일진에 찾아온 손님은 살이 걸린 중대한 일로 찾아온 것이다. 연겁살은 조불 개성을 못하고 타양객지의 고생, 손재, 파산, 탕진, 재산 지키지 못한다. 월겁살은 조실부모하고 부배형제중 객사인데 승패다단하고 자수성가 집안이 병고 풍파하다. 이른 부부이별, 부부 신병고생, 주거불안, 파산 가능성 타진한다. 신은 자식 허약, 불화, 자손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자, 이걸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것을 보고 원매 거기 겁살이 있으면 그러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중첩이 됐는가 다른 것들하고 같이 엮어져 가지고 겁살이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다고 일방적으로 쫙 에어버리면 사주는 죽을 때까지도 못 풀고 뱅뱅뱅뱅 돌고 헤매다 만다 이 말이요. 이어서 이제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겁살. 일간 중심으로 보는 겁살. 일간의 심리적, 감정적, 주관적인 어떤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일간이 병화는 화운동이에요. 화운동은 인호술이니까는 겁살이 되려면은 해묘미가 되겠죠. 겁, 연,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간 중심이었을 때 목생 하지 않습니까? 아래 단계니까. 그러면은 해수가 병화에게는 편관이면서 이제 겁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겁살이에요. 근데 이제 병화 입장에서 이렇게 겁살을
봤을 때 이제 병관이냐 뭐이냐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제 겁살을 봤을 때 이것은 이 겁살은 도적이고 어떤 겁살적 적장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는 편관이면서 그러니까 좀 더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경금이니까는 화생금이잖아요. 화생금. 화생금이니까는 인이에요. 경금이 같은 경우는 인이 겁살이에요. 경금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제 편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편제인가 편제인데 경금 입장에서는 봤을 때 심리적으로 이 인은 겁살 같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해묘미생이라고 하면 이건 목이잖아요. 목생화기 때문에 이것은 망신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편제가 망신이에요. 망신이니까 자기가 막 설치고 다니고 좀 그럴 거 아닙니까? 편제가 판도 높고. 근데 어쩐지 불편해. 예. 이건 심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중첩이 되냐 그러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을병무일주가 해가 겁살이요. 병소는 골욕진 살을 충하는 글자다. 이것 그런 데 얘기예요. 갑괴일주는 신이 겁살이요. 갑의 인을 충하는 글자이다. 임신일주는 경기정일주, 임신일주는 사고, 경기정일주는 인이 겁살이다. 아까 얘기했죠? 저번에 첫날 설명할 때 병물은 을목 화운동하고 갑괴는 목운동하고 임신은 수운동하고 기토하고 정화는 금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겁살은 빼앗긴다는 뜻으로 자신의 당함이 크고 전투지에서 상전하는 곳이다. 겁살년이 오고 일간마저 그걸 당하면 부부는 물론이면 이산가족을 만들 수 있다. 관제고설, 시비송사, 상해투정 등으로 외부에 의하여 빼앗기고 당하는 것을 말한다. 세운의 겁살이 대운과 간지압을 하면 시끄러운 중에서도 우연히 등명행지할 수 있다. 세운의 겁살이 대운과 간지합을 하면 세운의 겁살이 사생이에요. 세운의 겁살이니까 사일축이니까 인호술이죠. 겁살이 세운의 겁살이 대운과 간지합을 한다. 일단 지만 볼게요. 해죠, 해. 이게 대운이에요, 대운. 이게 대운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생이에요. 사생이 이게 이제 일단 겁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의 합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사하고 해는 사의 입장이 역마예요. 자, 역마와 겁살이 합이 돼 있어. 대운이. 그러면서 자기한테 쫙 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역마가 겁살이 있고 이제 시끌시끌 하는 거야. 근데 시끄러운 중에서도 우연한 등명 행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이내야 목의 기운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여기는 어차피 이제 경일할지 신금일주,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돈이 되고 뭐 자기의 실력이 또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른 일간들 상황이었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만약에 병화라고 하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이것은 편관이고 이것은 이제
목생화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편인이고 편관 편인이 합쳐가지고 외로워하면서 하면서도 마음이 꼬락해가지고 이렇게 착 들어오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우연한 등명 현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명국의 월지와 지하바여도 외형은 시끄러운 듯 하지만 우연한 등명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 겁살이 길신이라 하면 명국 내에서 육합 및 삼합을 이루고 대운에서 자신을 도울 때 일지에서 겁살이 길신이면 지게보략으로 큰 돈을 성취할 수 있고 부인으로 인해서 득지할 수 있다. 이거 길신이면요. 길신이면 이게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건 십성을 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갑신일주 신이 겁살로 길신인데 자수가 금전하고 있을 때 때는 갑을 협조한다. 갑신일주가 신이 겁살로 기신인데 갑신일주가 이거 이제 여기 윗단계에 가려면 신자진이니까 이제 해묘미겠죠? 해묘미 생이에요. 갑신일주가 그러면 이건 이제 해묘미니까 이제 여기 이제 겁살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수가 근접하고 있을 때는 이게 편관이 신자진 수국이 돼가지고 인성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수생목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말이라고 복잡해. 신사일주 사가 겁살인데 사신합을 이루면 현재로 인해요 상당한 발전을 더할 수 있다. 시지의 겁살이 길시면 자녀가 대기하고 정권 및 투자로 상당한 재물을 구할 수 있다. 일지 겁살이 세운을 중하면 간의 혼란을 과정으로 자신이 이태를 증에 몰리게 된다. 일지 겁살이 세운을 중하면 간에 이거 보자고요. 일지 겁살이 아까 사죠? 그럼 여기 이제 인이죠? 일지 겁살이 세운을 중하면은 인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거 이제 신연이에요. 신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생, 4년생이 이것은 이건 일이에요. 일지겁살이 세운을 충하면은 인신충을 하면은 이제 여기 지지 일지를 신이 이제 들어와서 충을 하니까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난다는 얘기요. 가중하고 혼란이 가져오고 자신이 이태로운 지경에 몰리게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 병, 무, 경, 임. 이 일간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신살만 갖고 공부를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갑인이에요. 신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들어왔어. 자기 비경이 편관을 맡고 있네. 자기 편인이 편관을 만났어. 아니 편인이 요건 이제 편관이 아니고 편인이 이것은 이제 편제가 되는 거죠. 편인하고 편제가 만난 꼴이에요, 이건. 그러면은 편인이니까 납작하니 뭐 안고 있다가 편제가 와서 툭 건드니까는 원매하고 빠딱 일어나서 허생 이 장사로 돈 벌어야 되겠네. 이 상황 되는 것이고, 무토 있을 때는 편관이 식신이 들어와서 편관을 자기 일지에 있는 편관을 걷어버렸어. 그럼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편제가 있는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 신금이 들어와서 귀견이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할지 자기 재산을 떨어가 버리네. 이 상황이 되잖아요. 임수가 아니면 이 식신이 있는데, 예? 식신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편인이요? 식신이 편인을 도시가네? 이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해가 좀 복잡한 것은 있어. 어찌 됐든 간에 여기를 치니까. 일지겁사를 세우니 치니까. 근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십성이 먼저다 이 말이요. 그때 이 겁살의 형태로 있는 이 일지를 이거 건드려주잖아요. 근데 겁살의 형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냥 생활이 이거 안정이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일지를 건드렸으니까 이거 힘들든 어떻든 간에 집안이 좀 시끌시끌하긴 한데 시끌시끌 하다가 결과는 좋아질 것이냐 시끌시끌 하다가 결과는 안 좋아질 것이냐 이것은 이걸 봐야지. 일간이 뭐인가 이 십성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살 세운에서 연지와 합시하여 일간을 해롭게 하면 풍리심이 발동하여 간해가 시끄럽다. 세운 겁살이 관성을 충하면 직업 및 자석으로 인해서 비겁이면 형제나 친구 문제가 발생한다. 세운 겁살의 인성충, 부모 및 문서에 의하여 식상이면 자기가 일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식상은 자기 일이나 건강 문제, 식상이 이제 건강 문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식상 옛날 사람들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 식신이 삼회조로 가버릴 때 쑥그라고 남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로 하는 것인가 건강 문제를 하는 거예요. 세운 겁살이 대운과 합되면 그 작용에 약하게 되고 이력이 없다. 세운 겁살이 삼형살을 형성시키면 관제구술, 대수술. 세운 겁살이면 삼형살을 형성시키는 경우 있겠죠. 아까 인사신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엮어지냐고 하면은 이는 겁살이면서도 그러냐고 하면 이것은 이제 중첩되는 거잖아요. 상황들이. 이건 좀 잘 봐야 되는 얘기예요. 대운이 겁살과 합사하여 연지를 충하면 조산의 기전 및 재산으로 시비 및 분쟁을 한다. 월지를 충하면 부모 재산에 의해 분쟁 시비가 붙은다. 이것도 시지를 충하면 자녀로 인해요. 이렇게. 이것도 사주를 전체적인 구조를 봐야지만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 겁살은 대파살로서 그 이력이 상당하니 항상 주의 있게 관찰해야 한다. 겁살은 당하는 운인가, 겁살을 운용하는 운인가를 잘 살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겁살이 당하는 운인가, 겁살을 이용하는 운인가, 겁살에 당하는 사주 구조인가, 겁살을 이용하는 사주 구조인가. 이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이제 생사를 풀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사주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주를 정확하게 풀고 나야지만이 음식을 제대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일단은 소금을 좀 더 뿌릴 것인가 고춧가루를 좀 더 뿌릴 것인가 이것이 신살이라 이 말이요. 겁살과 제살을 살피는데 제파 성제 열쇠가 있는 것이다. 이거 이제 사주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제 겁살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상황들을 모두 다 한 파라그램마다 겁살과 세운에서 연지 합시하여 일간을 해롭게 하고 풍심이 발동하고 간해가 시끄럽다. 그런 것보다 다 애운다? 하지 마. 하지 말으라고. 아예 공부를 하지 말아버려.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 한 단씩 내가 예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일간을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일간 놓고 각각 대입해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를 전체적으로 10성, 12운성까지 해서 제대로 딱 풀고 나야지만이 운 같은 걸 보고 그런 걸 알아야만이 이게 같이 대입하면서 약간 양념으로 보는 것인데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강의한 내용 그 1시간짜리 1시간 반 강의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만 쭉 달달달달 들으면은 사실 12인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듣는 풍을 알아야지 감을 잡고 있어야지 그놈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연상이 나고 다 풀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한쪽 다리 달달 떨면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집중해서 뭐 이것을 막 어떻게 막 하면서 막 대보고 맞춰보고 이 사주에 갖다가 막 짜보고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차하면은 이제 그 숲에서 나무골 모래사장에서 모래 새고 있는 꼴 돼가지고 큰 사주 자체가 틀로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1시간 반짜리 강의 해놓은 거 쫙 그놈만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앞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다시 처음 것도 듣냐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신사를 운영하는데 편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